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별로 도움이 될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식선으로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으로 더 큰 논란을 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했던 건 꼭 알아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은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단계별로 나가는 이 강의는 가급적 상세하게 강의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강의도 보고 또 교재도 봐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강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침에 따라 제가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비계획은 어떻게 결정되고 정비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법조문을 같이 보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강의안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재정비 촉진사업, 정비사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계획 수립이고 두 번째가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인데 제가 발간한 법령 해설집 3단에 보면 아래와 같이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운데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붙이는 건데 제 8조에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고 이 관련된 조문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조문이 있고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신 다음에 이 조문을 반드시 한번 읽어 주시되 제가 이 조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바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PPT로 별도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느냐? 자, 먼저 초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정비계획 입안, 그리고 입안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누군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먼저 있겠죠. 이 사람이 먼저 이걸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계획을 결정해주고 이걸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완성이 되면 괜찮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볼 적에 그냥 직접 정비계획을 바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자치구에 맡겼더니만 자치구가 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해서 하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자기가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정해버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누구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입니다. 법 8조 5항에 나와 있는데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가 입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두 번째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인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라는 게 뭐냐? 법령에 보면 구청장 등으로 칭하는데 자치구가 뭐냐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또 뭐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인종광역시 이런 식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초구, 강남구 이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가 있는데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구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역시에 군이 있는데 이 광역시에 군이 있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갑니까? 서울은 특별시니까 그러고 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또 뭐죠? 광주광역시 이런 거 있는데 그 안에 군이 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광역시에 보면 광화군, 옹진군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달성군, 울산광역시에 울주군들 군 등 5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할 수 있지 자기들이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번해 달라 할 때 아무 지역이나 그냥 막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 지역 해주십시오. 이 지역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뭐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됐든 재개발 사업이 됐든 재건축 사업이 됐든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령인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에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이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요건이. 그래서 이 요건이 정해져 있는 지역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가지고 입안권자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거는 별도로 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안 대상 지역에 하는데 이런 입안을 할 적에 조사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조사하냐면 입안권자는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시행령 별표 1표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왜 그러냐면 자, 먼저 할 수 있는 구역은 법 시행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지역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과연 이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다음 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뭐냐? 첫 번째,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세 번째, 도시구분계획시설 및 정비기관시설의 설치 현황. 네 번째,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사항. 다섯 번째,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여섯 번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그 밖에 시도 조제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 이 지역이 입안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에 서울시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세 번째 토지 용도 및 용도 소유자 규모별 현황, 다섯 번째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물 등과 연도 현황,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이걸 이제 나중에 조례 보시면 아시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더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입안권자는 시청, 그러니까 구청, 그 다음에 군의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 넓은 지역의 건축물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이 되면 군청에서 용역을 주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가 이 사업구역에 대한 조사를 해온 다음에 자, 이 구역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지역이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떤 조항을 두냐면 입안권자는 위 조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비계획이 결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업 시행을 하려는 사람한테 조사를 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딱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때 지정권자가 첫 번째 누구냐? 누가 지정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하고 신청하는 권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가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립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럼 올리면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 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도지사가 빠져 있어요.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가 빠져 있는 건 알겠는데 도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누가 하느냐? 경기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밑에 시장군수가 하라는 얘기죠. 시장군수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는 아까 말씀드린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 군이 있는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정권자는 입안만 돼서 올라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법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법 8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엔 정비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해야지 정비계획하고 다르게 올려주면 위에서 지정을 안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기본계획이 주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면 정비계획을 짤 때 이거와 다르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가 최초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에 와닿는 건데 실질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2단계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소송상 다투지도 못하게 하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라. 이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잘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상당히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인데 이 대상 지역은 아까 입안할 때의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에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을 경우도 또는 한번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정비기본계획과 다르게 정비계획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 수립이나 변경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뭐가 급하고 좀 다급할 때는 좀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법 26조 제1항 1호 및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 없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다가 세월 가죠. 그러니까 또 기본계획 수립 이미 된 걸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하세월 가버립니다. 급한데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 정비구역을 포함하도록 해놨는데 법에 보면 조문이 딱 한 두 줄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단지만 할 거를 진입로가 필요하면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볼게요. 정비구역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필요할 수도 있죠. 이 부분. 원래 이 부분이 도로가 아니라든지, 아니 이 부분도 도로가 아닐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진입로가 필요한데 사업 시행자 보고 너 이 부분 진입로를 확보해서 기부 체납해라. 정비구역은 여기지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교통혼잡을 위해서 진입로를 네가 확보해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기부 체납해라 라고 하면 이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바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깥에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의 매수를 해야 돼요. 예. 자, 제가 지금 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주택단지나 토지 또는 건축물인 지역만 정비구역에 포함할 지정하고 신축단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부지는 정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진입로 부지를 많은 금액을 주고 임의 매수하여 기부 체납합니다. 속칭 이게 알박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 토지 소유자들은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러고서 기존에 있던 지지세 몇 배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조항을 두느냐면 제가 말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좋지 않습니까? 옛날 진입로 많은 돈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그걸 확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너 꼼짝 마. 너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감정 금액만 가지고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매수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개발 사업하고 주관계 개선 사업은 토지 수용으로 갑니다. 너 시세보다 너무 많이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 너 나중 가가지고 토지 수용할 때 그냥 수용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겠다. 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밖에 없으니까 매도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 감정가에 의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준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게 좀 곤란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그 정비구역 안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토지 등 소유재 뭐 4분의 3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돼 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진입로 부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정비구역 안으로. 그러니까 법에 보면 35조의 사망 상황이 나눠져 있어요. 주택단지의 경우는 주택단지 부분만 동의율을 충족하고 주택단지 아닌 부분은 주택단지 아닌 부분을 별도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의율을 진입로 부지로 들어온 부분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을 못합니다. 조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진입로 지역하고 인접 지역을 정비구역 안에 포함시킨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단지 진입로 부지 하느라고 고생을 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야 그저 아니야 포함시켜버려. 이렇게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진입로 지역을 일정한 요건 하에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든가 재건축 사업은 전대지분이 급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토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처음부터, 그것도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정비구역 안에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구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최소한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된 부분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계산해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게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미리부터 매수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안 그러면 동의할 때 일정한 조건을 둬가지고 진입로 부지의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뭐 더 많은 조건을 이렇게 부여해주거나 이렇지 않으면 조합 설립 동의 자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꼭 법을 개정해야 될 만한 이런 사항이고, 이 개정할 경우에는 두 번째, 최소한 지린누 설치를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조합 설립 등률 계산해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공정한 감정평가를 주고 나중에 추후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공평한 법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제 보신 것처럼 강의가 조금 자세하게 나갔는데, 이거는 r19co.kr 홈페이지에 보면 강의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또 법령도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